50대 중반의 나이. 딸의 룸메이트와 사랑에 빠질 줄은 몰랐다. 아내를 잃은 지 5년, 딸을 위해, 그리고 죽은 아내를 위해 혼자 사는 게 맞다고 믿었다. 하지만 젖은 머리, 가운 하나만 걸친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알았다. 이것은 위험하다는 걸. 그러나 그녀에게도 숨겨두었던 치명적인 비밀이 있었다. 딸의 룸메이트. 오디오 드라마 금빛 우체통.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강민우는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딸 수진의 원룸 앞에 도착했다. 손에는 아직 따뜻한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딸아이가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일주일에 2~3번은 이렇게 찾아오곤 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다. 하지만 문을 연 건 딸이 아니었다. 젖은 긴 생머리, 가운 하나만 걸친 여자가 서 있었다. 물기가 촉촉이 맺힌 쇄골이 가운깃 사이로 드러났다. 민우는 당황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누구세요? 여자가 먼저 물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저 수진이 아버지인데요. 아, 수진이 아버지시구나. 전 서연이에요. 이번에 룸메이트로 들어왔어요. 연희는 덤덤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을 내밀었다. 수진이한테 전해주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연희가 도시락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민우의 손에 스쳤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민우는 왜인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황급히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그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젖은 머리카락, 드러난 쇄골,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해 보이던 눈빛.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다. 딸 친구 나이 또래의 여자를 보고 이게 무슨 생각인가. 이틀 후 민우는 사무실에서 신입 인턴 면접을 진행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민우는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입니다. 그날 밤 수진의 집 앞에서 만났던 바로 그 여자였다. 연희는 민우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건축학 석사 과정 중이시라고요. 민우가 서류를 보며 물었다. 네. 늦깎이지만 하고 싶은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혼하셨다고 적혀 있네요. 네, 32에 이혼했어요. 그래서 새 출발하는 중이에요. 연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민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면접장에서 만난 그녀는 그날 밤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 차분한 말투. 하지만 눈빛만은 똑같았다. 어딘가 쓸쓸하면서도 단단한 그 눈빛. 수진이와는 어떻게 아세요?
건축학 대학원 같은 과예요. 룸메이트 구한다길래 들어갔죠. 그렇군요. 민우는 서류를 덮었다. 그녀를 채용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 딸의 룸메이트를 직원으로 둔다는 게 적절한가. 하지만 이력서는 흠잡을 데 없었고 면접 태도도 완벽했다. 합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감사합니다. 연희가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나가고 나서도 민우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연희는 그렇게 민우의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을 빠르게 배웠고 꼼꼼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민우는 자주 그녀와 단둘이 남게 됐다. 어느 날 밤 11시 사무실에는 민우와 연희만 남아 있었다. 민우는 커피를 2잔 타서 하나를 연희에게 건넸다.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이혼 후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중이거든요. 연희가 커피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민우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녀의 피부는 유난히 하얗게 빛났다. 결혼 생활이 힘드셨나 봐요. 네. 28배 결혼했는데 남편은 제가 집에만 있길 원했어요. 전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혼하신 거예요. 네. 더 이상 참을 수 없더라고요. 연희의 목소리에는 담담함과 동시에 어떤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민우는 그녀가 강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주말 오후 민우는 집 근처 카페에 들렀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를 찾는데 창가 자리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연희였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다. 연희 씨? 민우가 다가가 말을 걸자 연희가 고개를 들었다. 아, 대표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근처에 살아서요. 논문 쓰세요? 네, 이번 학기 과제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민우는 연희의 맞은편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왔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각자의 일에 집중했다. 이상하게 편안한 침묵이었다. 대표님. 한참 후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재혼 안 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우는 커피잔을 든 채 멈췄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궁금해서요.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대표님이 5년 전에 사모님을 여의셨다고. 그냥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외롭지 않으세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외로웠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딸을 위해, 죽은 아내를 위해 혼자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외롭죠. 결국 민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연희는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감과 연민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저도요. 연희가 작게 속삭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사무실에서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서로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야근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함께 있는 시간도 늘어났다. 회식 자리였다.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셨다. 민우는 연희 옆자리에 앉게 됐다. 술이 몇 잔 돌아가자 연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대표님, 저 취했어요. 연희가 민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우는 몸이 굳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샴푸 향기가 났다. 연희 씨, 일어나세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싫어요. 조금만 이러고 있을래요. 민우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그대로 두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이게 뭐지? 이 감정이 뭐지? 회식이 끝나고 민우는 연희를 택시에 태우려 했다. 하지만 연희는 걷고 싶다며 택시를 거부했다. 두 사람은 밤거리를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외롭지 않으세요? 연희가 다시 물었다. 외롭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혼자 사세요? 딸 때문이에요. 수진이가 아직 엄마를 그리워하거든요. 수진이는 이제 22이에요. 대표님 인생도 사셔야죠. 연희의 말에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다. 연희 씨는요? 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남 눈치 보지 않고. 연희가 걸음을 멈추고 민우를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녀의 눈은 유난히 반짝였다. 대표님도 그러세요. 연희가 민우의 손을 잡았다. 민우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았다. 두 사람은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았다. 강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고 반대편 빌딩의 불빛이 수면에 반사됐다. 새벽 2시, 세상은 고요했다. 오늘 밤은 혼자 가기 싫어요. 연희가 민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민우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연희 씨, 저 이상한 여자죠.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거. 아니에요. 민우가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연희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연희가 민우의 목을 감아 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다. 5년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다. 민우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호텔로 갈까요? 민우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호텔 방문이 닫히자마자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다. 연희가 민우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민우는 그녀의 블라우스를 풀었다. 하얀 어깨가 드러났다. 민우는 그녀의 목덜미에 입술을 가져다 댔다. 연희가 작게 소리를 냈다. 민우는 그녀를 침대에 눕혔다. 천천히 해주세요. 민우는 그녀와의 감정을 증폭시켰다. 연희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민우는 그녀의 세상 안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밤새 서로의 감정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냈다.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지쳐 잠들었다. 민우는 연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민우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딸 수진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아빠, 요즘 이상해. 무슨 소리야? 연희 언니가 요즘 자주 안 들어와. 무슨 일 있어? 민우는 가슴이 철렁했다. 수진이 눈치챈 걸까?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빠, 혹시 연희 언니랑 뭔가 있어? 무슨 소리야? 그냥 직원이야. 민우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옆에서 연희가 눈을 떴다. 수진이한테 들켰나 봐요. 아직은 아닐 거야. 하지만 민우도 확신할 수 없었다. 연희는 민우의 품에 안기며 속삭였다. 오늘 밤도 보고 싶어요. 민우는 그녀를 껴안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민우는 연희를 다시 만났다. 호텔 방에서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기 시작한다. 이번에는 더 서로 이끌린 듯 감정이 깊어졌다. 연희가 민우의 품에 안겨 물었다. 수진이가 알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생각하자. 전 아저씨가 좋아요. 진짜로. 연희가 민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고백했다. 민우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나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관계가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일주일 후 민우는 용기를 내어 연희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수지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다. 안전했다. 거실 소파에서 두 사람은 와인을 마셨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민우는 연희를 침실로 데려갔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우와 연희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침실 쪽으로 다가왔다. 침실 문이 열렸다. 아빠. 수진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우는 황급히 이불로 몸을 가렸다. 연희는 옷을 챙겨 입으며 울먹였다. 수진아, 미안해. 나가요. 당장.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연희는 옷을 챙겨 입고 황급히 집을 나갔다. 민우와 수진만 남았다. 아빠, 뭐 하는 거예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수진아, 내 말 들어봐. 듣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딸 친구 또래 여자랑 그럴 수 있어요? 연희 씨는 34이야. 내 또래가 아니야. 그게 중요해요. 제 룸메이트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수지는 울먹이며 소리쳤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수지는 민우를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노트북을 들고 왔다. 아빠, 연희 언니 진짜 정체 알아요. 무슨 소리야? 수지는 노트북을 열어 연희의 SNS와 과거 경력을 보여줬다. 연희는 민우의 라이벌 회사 출신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회사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언니는 아빠를 이용하는 거예요. 회사 정보를 빼내려고. 민우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그는 연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사흘 후 민우는 연희의 원룸을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자 연희가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헬쑥했다. 진실을 말해요. 당신 정체가 뭐예요? 민우가 다그쳤다.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그랬어요. 회사에서 시킨 일이었어요. 대표님 회사 정보를 빼내라고. 뭐라고. 하지만 대표님을 만나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전 진짜로 대표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거짓말 마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연희가 민우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민우는 그녀를 뿌리치고 돌아섰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민우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뒤에서 연희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우는 술에 취해 친구 준호를 만났다. 여자는 믿는 게 아니야. 특히 그런 여자는. 준호가 충고했다. 하지만 민우는 연희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다. 확신했다. 그때 사무실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대표님, 서연희 씨가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민우는 황급히 사무실로 돌아갔다. 연희가 사무실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USB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증거예요. 뭔데요? 경쟁사가 대표님 회사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이 다 담겨 있어요. 전 이걸 훔쳐왔어요. 민우는 USB를 받아들었다. 연희가 계속 말했다. 저도 처음엔 그 일의 일부였어요. 하지만 대표님을 만나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전 대표님을 사랑해요. 진짜로.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대표님이 날 떠날까봐. 그래서 계속 숨겼어요. 미안해요. 연희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민우는 그녀를 껴안았다. 바보. 민우는 연희의 정보로 경쟁사의 음모를 막을 수 있었다. 회사는 위기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딸 수진이었다. 수진은 여전히 연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민우는 딸과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수진아, 아빠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 엄마를 배신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아니에요. 엄마는 아빠가 자기만 사랑하길 원했어요. 수진은 울먹이며 소리쳤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다. 민우는 연희를 만났다. 그녀에게 말했다. 수진이 때문에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연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전 떠날게요. 대표님이 행복하시면 돼요. 하지만 민우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가지마. 내가 설득할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사람은 껴안았다. 이번에는 놓지 않기로 했다. 석 달이 지났다. 민우는 수진을 카페로 불렀다. 수진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수진아, 아빠 말 좀 들어줘.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연희는 내 엄마를 대신할 수 없어. 아빠도 그걸 알아.
하지만 연희는 아빠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아빠도 사람이야. 외롭고 사랑하고 싶어. 수지는 눈물을 닦았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행복하세요. 그게 엄마가 원하는 거겠죠. 민우는 딸을 껴안았다. 수진도 아빠를 꼭 껴안았다. 그날 저녁 민우는 연희를 한강공원으로 불렀다. 연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수진이가 뭐래요? 축복해줬어. 민우가 웃으며 말했다. 연희는 울먹이며 민우를 껴안았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민우는 연희의 손을 잡았다. 새로 시작하자. 네. 두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앞으로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때로 금지되어 있고 때로 배신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것이니까. 오디오 드라마 금빛 우체통과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의 하루 끝 언제나 따뜻하게 머물 수 있도록 금빛 우체통은 오늘도 조용히 불을 켜둡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